국내에서 유일하게 특장차 특화단지를 보유한 김제시가 백구 제2특장차 산업단지 착공식을 열었습니다. 세수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지 않은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부안 마실축제가 3일부터 나흘 동안 전북지방정원 햇뜰마루에서 열립니다. 이번 축제는 부안의 관광과 자연, 문화자원 등을 다채롭게 즐길 수 있습니다. 올해로 130주년이 된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하는 제57회 동학농민혁명 기념제가 오는 11일 정읍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에서 열립니다. 정읍시 농소동 신축 건물로 이전한 정읍경찰서가 신청사 준공식을 열었습니다. 정읍서 신청사는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지어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특장차 특화단지를 보유한 김제시가 1단지에 이어 2단지 조성을 추진해 왔습니다. 2단지 승인이 난 지 4년여 만에 공사가 시작됐는데요. 세수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지 않은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 최초로 김제에 조성된 백구 특장차 단지입니다. 1단지엔 특장차를 만들거나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 30여 개가 들어찼습니다. 분양이 100% 완료되면서 김제시는 관련 기업을 유치할 제2 특장차 산업단지 조성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의 승인이 난 지 4년여 만에 열린 착공식. 명실상부 국내 특장차 산업을 선도할 전문 단지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타 지역과 차별화된 산업 단지를 조성해서 김제시를 특장 산업의 메카로 발전시키고 이를 토대로 인구 유입과 경제 성장을 기대합니다. 특장차 제2단지는 1단지 바로 옆에 33만 6천여 제곱미터 축구장 47개 크기로 조성됩니다. 2026년 완공을 목표로 680여억 원이 투입됩니다. 이 단지는 자동차와 트레일러 제조업뿐만 아니라 금속 가공 제품 제조업, 여타 기계와 장비 제조업까지 입주 업종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특장산업 기능 활성화를 위한 특장차 검사인증센터와 종합지원센터, 전시 판매센터 설치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일 착공한 제2단지에는 약 30개 업체의 특장차 기업을 유치하여 김제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단 조성에 따른 고용 파급 요관은 1,400여 명으로 새로운 인구 유입도 전망됩니다. 김제시는 연간 440억 원에 달하는 생산 유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가정의 달 5월, 어린이날 어디를 가면 좋을지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가족들이 함께 즐기기 좋은 체험과 볼거리가 가득한 제11회 부안 마실축제가 3일 개막했습니다. 활기 넘치는 축제 현장을 이나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아이들이 공기공이 채워진 풀장에서 부안군 동진면의 특산물인 감자를 찾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행안면의 특산물 콩이 채워진 주머니를 던져 관역판에 넣습니다. 부안군 13개 읍면의 색깔을 담은 부안 마실축제가 3일 전북지방정원인 햇뜰마루에서 열렸습니다. 축제가 너무 크고요. 또 다양한 체험하고 프로그램이 많아서 다음에도 또 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서 더 많은 체험 한번 해보고요. 아이들 맛있는 거 먹고 재밌게 체험하다 가겠습니다. 축제장에는 각종 이색 체험과 먹거리 등 부스만 300여 개 설치됐고 인기 가수 공연과 인형극 퍼레이드, 드론쇼와 같은 볼거리도 가득합니다. 특히 부안 지역에서 나고 자란 농수산물을 숯불에 구워 먹거나 소금과 같은 특산품을 활용한 프로그램이 관광객의 발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비싼 소금길을 걷는다는 게 너무 흥분되고 좋아요. 다양하게 이게 구경할 수 있는 거, 또 먹거리도 좋고, 예, 그렇게 해서 정말 좋아요. 한 번에도 한 번 왔었는데 올해 또 오고 싶어서 또 왔어요.
올해로 11번째를 맞는 부안 마시축제는 가족여행을 주제로 남녀노소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안 지역에서 3만 원 넘게 쓴 영수증으로 경품을 추첨하는 행사도 준비됐습니다. 축제장 내 부스에서 사용한 3만 원 상당의 영수증을 가지고 총 2천만 원 상당의 황금 동종 이벤트가 있습니다. 많이 와주셔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웃마을에 놀러 가듯 가벼운 마음으로 축제장에 방문해 즐겁게 잘 쉬고 가라는 부안 마시축제. 가정의 달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부안 마시축제는 어린이날 연휴인 오는 6일까지 나흘간 열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올해로 130주년을 맞은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하는 제57회 동학농민혁명 기념제가 오는 11일 정읍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에서 열립니다. 올해 동학농민혁명 기념제는 동학농민혁명, 모두의 하늘을 열다를 주제로 선언문 낭독과 여러 퍼포먼스를 선보입니다. 또 어린이 합창대회와 청소년 토론대회와 같은 부대 행사와 먹거리 부스 등도 운영됩니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는 130주년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식도 열립니다. 우리 민족 최대의 민주항쟁인 동학농민혁명과 비슷한 역사적 경험을 가진 세계 도시들의 세 번째 연대회의가 정읍에서 열립니다. 제3회 세계혁명도시 연대회의는 오는 9일부터 4흘 동안 열리며 혁명과 평화를 주제로 진행됩니다. 이번 회의에는 아르헨티나 출신의 혁명가로 잘 알려진 체 게바라의 친조카 마틴 게바라 두아르테를 비롯해 아일랜드 코크시와 독일 밀하우젠, 아르헨티나 알타그라시아, 필리핀 칼람바가 참석합니다. 회의를 주최하는 정읍시는 이번 연대회의를 통해 동학농민혁명의 세계화와 미래화를 선도하고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의 새로운 지평을 열겠다는 각오입니다. 정읍시 관계자의 설명 직접 들어보시죠. 세계 혁명 도시 간 연대를 강화해 정읍의 자랑스러운 역사인 동학농민혁명을 미래 정신으로 발전시키고 혁명 도시의 역사적 정체성을 세우겠습니다. 정읍시 농소동 신축 건물로 이전한 정읍경찰서가 3일 신청사 준공식을 열었습니다. 정읍서 신청사는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지어졌으며 개방형 민원인 주차장이 별도로 조성됐습니다. 현장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 경찰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자 목표인 주민이 평온하고 행복한 일상을 위해 정인 시민 모두가 안전한 생활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청사가 지어지기 이전 청사는 1988년에 개축한 건물로 좁은 사무실과 주차장으로 근무경찰과 민원인들이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여러분 평소 우울감 느끼시나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울감 경험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최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최근 1년 동안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슬픔이나 절망감 등 우울감을 경험한 성인이 2023년 7.3%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코로나 전인 2018년 5%에 비해 1.46배나 증가한 건데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울감을 낮출 수 있을까요? 평소 걷기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사람의 우울감 경험률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2%포인트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걷기와 같은 운동이 우울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뜻이겠죠. 운동을 하면 세로토닌이 분비되면서 긍정적인 사고가 생기고 안정감, 행복감이 느껴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햇볕 쬐기도 중요합니다. 햇볕을 쬐면 역시 세로토닌 양이 증가하고 멜라토닌도 증가해서 불면증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외로움에서 탈피하는 것이 우울증을 예방하는 길일 것입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전북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가 3일 정식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센터는 외국인 유치와 체류 상담 지원, 한국어 교육, 인식 개선 업무 등 외국인 근로자 지원 거점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이날 전북특별자치도는 2033년까지 외국인을 도민의 10%인 18만여 명을 유입시키겠다며 외국인 정책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부안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원탁회의가 열렸습니다. 부안 13개 읍면주민 1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선 지역 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특히 인구 소멸과 탄소 중립, 에너지 자립 등이 주요 의제로 선정됐습니다. 신문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전북의 소비자 물가가 2달 연속 3%대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특히 사과와 배 등 농산물 물가가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보이며 먹거리 가격 강세가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호남 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4월 전북특별자치도 소비자 물가 동향을 살펴보면 지난달 전북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4.07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 올랐다고 합니다. 전북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2월 3.1%에서 올해 1월 2.6%, 2월은 2.9%로 2%대를 기록했다가 3월에 3%로 상승한 바 있는데요. 지난달 전북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달과 같은 3%를 기록한 반면 전국적으로는 전달보다 하락한 2.9%로 석 달 만에 2%대로 재진입했다고 합니다. 전북의 소비자 물가를 보면 상품별로는 농축수산물이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0%나 상승했다고 하는데요. 축산물과 수산물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지만 농산물이 급등한 탓이라고 신문은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남원시가 운영 중인 청년 창업 복합 지원 공간 청년마루가 오는 20일까지 청년 창업 공간 입주자 4팀을 모집합니다. 청년마루 창업 공간은 독립형 창업 보육실과 공유형 창업 보육실로 구성됐습니다. 입주 대상은 남원에 주민등록을 둔 19살 이상 45살 이하 예비 창업자와 7년 이내 창업자입니다. 남원시 이외 거주자는 사업 선정 통지일로부터 한 달 이내 주소를 이전할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로 선정되면 업무시설 이용뿐만 아니라 역량 강화 교육과 맞춤형 멘토링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계자의 설명을 직접 들어보시죠. 청년마루는 이제 남원 청년들을 위한 공간으로서 이제 창업을 하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이곳에서 다른 분들과 하시고 싶은 분들이 오셔서 즐기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세한 사항은 남원 청년마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임실군이 치즈 테마파크 가축장을 새롭게 단장해 동물 체험장으로 시범 운영합니다. 동물 체험장에서는 미니돼지와 조랑말, 공작 등 11종, 35마리의 동물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시범 운영 기간은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로 먹이주기 체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동물과의 교감은 물론 가족 단위의 체험 공간, 가축 생태와 특성에 대한 교육의 장으로 새롭게 단장하여 치즈와 동물 체험을 결합한 복합 문화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김제 지역 스리랑카 근로자와 가족들이 단합대회를 가졌습니다. 스리랑카 근로자와 가족 등 200여 명은 지난 28일 김제 북초등학교에서 단합대회를 열고 자국 전통놀이와 체육 경기, 장기자랑 등을 함께 했습니다. 김제시 가족센터는 국가별 자조 모임 조직과 활성화 지원을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공동체 자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